자, 교과서 28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8페이지 갑니다. 공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제 와가지고 몇 프로만 이해가 가면 되냐 할 때 30%만 이해가 가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99%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 이해가 가면 됩니다. 암기는 막판에 가서 하면 돼요. 막판에 가서 아 저래 되는구나 대충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그래가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럼 시험에 물을 때는 검사 청량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 지적 재조사 청량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 그냥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청량은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를 할 때 경계보건 청량이 무엇이냐, 지적 현황 청량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청량은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는 전합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의 결정 방법이거든. 그러면 자 2번을 보세요. 합병입니다. 합병. 첫째 줄에 갑니다. 합병에 따른 경계자 표면적은 따로 자 지적 청량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딱 줄 거세요.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 청량을 하지 마고 아니하고.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낼 때는 지적 청량을 하여 이러면 O 덱스다 X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뭐다 O. 뒤에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합병은 아까 전에 면적도 플러스 시켜주면 돼? 안 돼요? 돼. 별도 청량이 필요 있다 없다. 됐어요. 그럼 3번은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 보세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경우에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거기까지 줄을 그으세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줄 것지 마세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 경계는 지력소관청이 줄 것입니다. 직권으로 정정 밑에다가 신청이라고 쓰고 X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신청으로 정정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직권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는 시험에 2번이 나왔어요. 2번이 나왔는데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합니다.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사람은 둘로 나눕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럼 토지도 둘로 나눕니다. 이게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 그럼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눕니다. 산하고 평지.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가 산이에요.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100이다 이 말. 그런데 자 우리가 산을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산을 허물어버리고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버리고 평지를 택지를 조성했다는 것은 평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의 등록 대상이 된다 이 말. 그러면 청량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임야대장에서는 임야도를 씁니다. 임야도. 토지대장에서는 무슨 도를 쓴다? 지력도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토지대장, 요렇게가 임야대장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는 장부는 대장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건 도면입니다. 도면. 오케이? 그럼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이 말이에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그러니까 요게 한 쌍인 거예요. 한 쌍. 요게 한 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는 거라 바꾸는 거. 요 바꾸는 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은 바꿔주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뭘로 바꾼다? 토지대장.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정답입니다. 산을 허물어서 평지 만들 리 있다 없다? 있지. 정답입니다. 평지를 메꾸어서 산 만들 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임야대장에서는 토지대장으로 갈 수 있지만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간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입니다. 요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됐고 면적이 100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01로 나오더라 이 말.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나오더라 이 말. 여기서 글자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요 말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하고 글자 차이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몇입니까? 100. 맞죠? 네. 그러면 등록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100은 읽을 때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101은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가장 쉽게 옛날 면적이고 새 면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오케이? 네,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용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100을 읽을 때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101을 읽을 때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자, 옛날의 면적이 몇이다? 100. 청량해 보니까 몇이다? 101. 이거는 1의 차이가 있지. 자, 요거 옛날의 면적이 몇이다? 100. 청량해 보니까 몇이다? 110. 요 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적다. 이걸 오차 허용범위 뭐다? 이내. 오차 허용범위 뭐다? 초과.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든 오차 허용범위 초과든 새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옛날하고 새라는 말은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옛날 도면은 1990년에 만든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로 했다는 거는 2020년도에 만든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도면하고 새 도면하고 당연히 정밀도는 옛날 게 크다, 새 게 크다, 새 거. 그럼 새 거를 등록을 해야지. 맞다. 요 새 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요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면적이 몇입니까? 100. 여기는 뭐다? 101. 여기는 뭐다? 110. 차이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럴 때는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요거는 수정 안 합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는 거는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요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느냐, 이런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요 뭘로 고친다? 직권. 자, 그럼 문자로 다시 할게요. 정리합니다. 다시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이랍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렉스다 X.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도와이더 O.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했어요. 오케이? 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오덱스다 X.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O. 그러니까 이내이든 초과이든 새 면적 등록한다는 거는 이해하죠? 네. 그런데 이거 수정하고 안 하고는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적다. 적으니까 이거 수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허용범위 초과했다면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이거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거 수정하는 거를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됐어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잠깐만. 요 글자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자가 중요해요. 그럼 답을 합시다.
옛날 면적은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새 면적은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당연히 옛날 면적이다 새 면적이다 새 면적. 새 면적을 등록을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오차임금의 이내일 때는 면적의 증감이 적으니까 수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차임금이 초과했을 때는 면적의 증감이 크니까 수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호적에 나오는 이름이 있고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잖아요. 칠판을 다시 봅니다. 호적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지. 그럼 옛날에는 종이지. 지금은 전산화돼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종이를 전산화로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런데 옮기다 보니까 잘못된 걸 발견을 했어. 그럼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옛날 거를 고치고 창고로 갈 거냐 안 고치고 창고로 갈 거냐 이 말입니다. 상식선에서는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치고 창고로 가야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임야대당에서 토지대당으로 가면 임야대당에서 돈을 가면 이 임야대당을 이제 사용 안 하잖아요. 사용 안 하니까 창고로 가야지. 흔히 말하는 폐쇄시켜야지. 맞다, 맞다, 맞다. 폐쇄시킬 때 여기는 면적이 몇이다? 101. 여기는 몇이다? 100. 같아, 다르다? 다르면 이걸 수정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때는 이내일 때는 수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일 때는 수정을 한다. 이 수정하는 걸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래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글자 두 개로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대당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당으로 등록 전환할 때 이랍니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임야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 어디다? X.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저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한다. 어디다? X.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O. 요리로 잠깐만 한번 더 보세요. 자, 입니다. 글자를 다시 할게요. 용어 정의를 해볼게요. 용어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런 겁니다. 모든 토지는 장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입니다. 100입니다. 전입니다. 500제곱입니다. 그럼 요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요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그럼 하나만 딱 해봅시다. 신청하고 직권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바로 잡아야지. 그럼 가성 쉽게 해봅시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장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지. 맞아요. 그럼 이런 거 고치는 걸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 알아서. 요게 시작 직권. 그런데 이게 밭이에요. 밭인데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거는 달라졌다는 걸 구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달라졌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공무원이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그럼 큰 틀을 잡으세요. 자,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시작, 신청, 시작, 직권. 둘 중에 한 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살을 붙이면 여기서는 또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쓰는 말, 사업의 글자가 들어가거든.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소유자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사업자만 딱 들어가면 사업 시행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LH공사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동 신청은 LH공사가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식으로 푸세요. 항상 무슨 신청해 줄 수 있다?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와 요거를 머릿속에 딱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신청 아니면 뭐다? 직권.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뭐다? 직권. 그래 딱 하는 겁니다. 컨트롤 됐다 안 됐다? 됐어. 자, 그럼 책으로 갑시다. 그거만 딱 공부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를 가세요. 29페이지 가면 지적 기준점 요래 나오죠. 요래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교과서 3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박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박스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출발을 이렇게 할게요. 지적 청량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청량이 있고 무슨 청량이 있다? 세부 청량. 그러면 기초 청량 1에 놓으면은 지적 기준점입니다. 지적 기준점 이렇게 나오면은 지적 삼각점이.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 요까지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는데 아까 전에 청량의 종류는 13가지가 나왔거든. 그 13가지 중에 요 기초 여기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 그럼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무슨 청량이다? 세부다. 그럼 12개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세부 청량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요것만 딱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기준점. 자, 요리라 보세요. 제가 이래 말했거든. 자, 보세요. 아니, 접근을 할 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죠.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 청량. 그럴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이냐. 그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느냐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먼저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길거리를 가면 요 사거리가 있어요. 그럼 사거리 여기에 주위에 가면 땅바닥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도시 가스, 광 케이블, 상수도 이런 식으로 지적 청량 기준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결에 대해서 안 보였어 그래. 한번 해봅시다.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길거리 가다 보면 공인중개사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지.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거든. 거기만 딱 들면 중개사 간판 이단이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들어와요. 그럼 정동진 가봤다, 안 가봤다? 그러면 저기 동서진, 무슨 서진이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 아니, 다시. 이게 정동이면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진, 정동진. 이제 정서진 여기 있는데, 서쪽에 가면. 정동진은 아는데 정서진은 모르는가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동쪽에 있다고 해서 정동진이잖아요. 정서쪽에 있다 해서 정서진이잖아요. 모래시계에 있다고 해서 정동진이 아니고. 좋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숙제를 해야 되겠다. 숙제. 길거리를 가면 땅바닥에 이렇게 탁 보면 있잖아요. 제가 지적 삼각점 아니면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없더라? 그러면 이 사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도 없더라? 그러면 이 사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길거리를 일주일 동안 다니다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지적 도근점이에요. 요거 딱 발견을 하면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요 잠깐만 써놓고 해볼게요. 요거는 2 내지 5km예요. 요거는 1 내지 3km예요. 요거는 50m에서 300m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도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여기 앞에도 지적 삼각점을 하나 설치해요. 보세요. 이 삼각점과 이 삼각점의 점과 점 간의 거리가 2 내지 5km마다 하나씩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니까 중간에 또 하나를 더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지적 삼각 보조점. 요거는 1 내지 3km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km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2km 앞에 하나 있다는 소리거든.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그러면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번 볼동 말동.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킬로미터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하나를 더 설치해요. 이게 지적 도근점. 오케이. 그러면 지적 도근점은 50m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평균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면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했다 이러면은 와 정조 할아버지 그때 대를 쌓아가 덕을 쌓아가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덕 쌓아서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거미줄처럼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 그걸 딱 갑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자 칠판을 보세요. 정리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문어 행정부에서 봅니다. 그럼 행정부 이라면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장관들이지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있지. 그럼 우리의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다 있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있지. 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자 시작 지적 소관청 이해합니까? 그럼 지적은 항상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래에 읍면동이 나올 수 있다 있지. 읍면동이 나올 수. 그런데 읍면동은 크게 등장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두 번씩 나오기는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럼 요 세 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칠판을 보세요. 요거 개수가 몇 개? 세 개. 개수가 몇 개? 세 개. 그러나 이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세 개. 몇 개? 두 개.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두 개를 관리한다, 안 한다? 하는가. 그럼 이걸 이렇게 딱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삼각보조점. 시작. 지적도근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라면 좀 부담스럽지만 이거와 이거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삼각이 있어 보인다. 삼각보조가 있어 보인다. 삼각 있어 보이죠? 얘는 없어 보여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답은 지적소관청. 이 두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니까 공부하기 수월하잖아요.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위에 건 이제 가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설치가 있고 관리가 있고 열람 발급이 있어요. 열람 발급. 그러면 설치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설치는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 여기서 이제 관리거든.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오케이? 네. 그럼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에게도 해도 되고 소관청에다가 해도 뭐다? 되고. 조금만 눈썰미가 있다면 항상 법학은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오케이? 네. 그럼 구청이죠. 위에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위에 둘 다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작 지적소관청, 하나는 시작 시도지사, 하나는 시작 둘 다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키는 제일 마지막이 키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보세요. 문제 푸는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더와이더. 그럼 다시 할게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글자를 다 써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말 들어보세요. 서울시 이랬으면 안 됩니다. 법학에서는 서울특별시라고 써야 돼요. 오케이? 네. 법학에서는 전북 이랬으면 안 돼요. 전라북도 이랬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 정합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오덱스다. 그래 쓰지 말고 시도지사 또는 시작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하는 게 돼요. 자,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시작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에다 간다. 오더와이더 오.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지적 소관청에다 간다. 오. 이제 결론입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한다? 이리라 보세요. 칠판에 보세요. 요거는 요거지. 요거니까 셋 다지. 맞아요? 네. 그럼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지. 법을 공부할 때는 그래. 그 법에는 요래 나와, 요래.
그래서 정리할게요. 법의 대로 할게요.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한 시도의사 또는 지적 소관청 O.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한 시도의사 또는 지적 소관청 O.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은 지적 무슨 청? 소관청.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막 요래만 공부해 볼게요. 요게 절이다, 절 아니다, 절.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그러면 지적 청량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해놨어. 설치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도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면을 봐야. 도면은 지도다, 지도 아니다, 지도. 그럼 도면을 보니까 요 표시가 나오더라. 이 표시가 나오더라. 이 표시가 나오더라. 그럼 좀 전에 그랬죠. 이 표시가 나오면은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만약에 이래 놓으면 이건 학교다, 학교 아니다, 학교. 그럼 만약에 이래 놓으면 온천이다, 온천 아니다, 온천. 그럼 만약에 이래 놓으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요게 지적 무슨 점? 삼각점. 요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무슨 점? 도건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에 물을 때는 자 봅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키가 아니고, 오케이? 네. 그럼 지적 청량 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O. 요게 키다 이 말입니다. 지적 청량 기준점의 위치는 대장에 등록한다. 어덱스다 X. 도면에 등록한다. O. 요게 키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통과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31페이지를 가입시다. 31페이지 갑니다. 자, 31페이지 가면은 지적위원회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 지적위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교과서 33페이지를 가보세요. 33페이지 가면은 제일 밑에 박스가 있답다 있지.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정리를 딱 해놔놨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이랬죠. 그죠? 청량을 합니다. 그러면 청량을 했던 걸 정리합니다.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받고 등록한다. 검사. 그 검사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항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답다. 있지. 그래서 청량을 하면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게 불이익 보는 자가 발생을 해요. 그게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해요. 그게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위원회. 그럼 이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항상 지적은 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중앙. 여기서 중앙이 어디입니까? 국장이. 맞죠? 네. 이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이다, 지방이다, 지방. 이는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죠. 이게 중앙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해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O.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럼 요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방. 요게 지방인데, 자, 먼저 지방인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여기에만 있다. 여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오더와이더 O. 시도 시군구에 둔다. X.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아까 전에 칠판을 보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 답 바로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심사. 시작. 재심사. 당연히 재심사가 상급기관 이단이다. 이다. 당연히 상급기관이죠. 이제. 그러면 올해 시험입니다. 올해 시험입니다. 지적청량적부 재심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뭐냐. 시작. 중앙지적위원회. 얼마나 쉬워요. 맞췄다, 맞췄다?
빨리 맞췄다고 그러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사항을 심의 여기라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중앙지적위원회. 얼마나 쉬워요, 공부하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입시다. 제 33페이지를 갑니다. 박스만 딱 보면 됩니다. 지방지리위원회 시도죠. 중앙지리는 국토교통부죠. 그러면 왼쪽에 보세요. 지방지리는 시도입니다. 옆에다가 썼어요. 시군구는 X. 시군구는 지방지리위원회가 있다,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상식으로 봅니다. 위원은 5인에서 10인입니다. 5인에서 10인.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리 보세요. 잠깐만 여기서 요거는 이제 벨개입니다. 벨개입니다. 요거는 벨개입니다. 요거는 별개입니다. 그럼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칠판을 담가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중앙지리위원회, 지방지리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럼 개수가 몇 개? 3개. 칠판을 보세요. 개수가 몇 개? 3개. 이거 3개잖아요. 그럼 중앙은 국장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아까 지방지리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시도. 그럼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시작, 시군구. 그럼 요거는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 이건 아직 안 배웠어. 이건 안 배웠어. 그러니까, 제 손을 보세요. 공부를 하는 요령은 이게 먼저 항상 나와야 됩니다. 시작,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만 딱 나오고, 이 개수가 몇 개? 3개. 개수가 몇 개? 3개.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 가져가면 되는 거라. 그럼 중앙은, 국장은 답이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지방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위원회니까 위원이 있다, 없다, 있지. 그 위원은 전부 다 5인에서 몇 인? 10인. 이게 통일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5인에서 몇 인? 10인.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어드와이더 O.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덱스다 X. 이게 올해 시험의 답입니다. 그럼 또 맞췄다, 맞췄다? 맞췄지. 올해 시험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숫자만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틀려오면은 엄청 혼납니다. 왜? 위원회는 3개밖에 없고 위원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5인에서 몇 인? 10인. 그러니까 틀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됐죠?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위원장, 부위원장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면 서울시청에 가면 부서들이 있지. 뭐 경리과다, 총무과다 이런 게 있지. 그 중에 지적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지적 담당 부서 국장이 서울지방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직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국장이 시작 위원장, 과장이 시작 부위원장. 그 밑에 내려오세요. 임기는 2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때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왜? 국장, 과장 그 자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이 둘째 줄에 구성을 보세요. 구성의 왼쪽을 보세요. 5인에서 10인이야. 위원장, 부위원장 동그라미 칩니다. 포함. 임기로 내려오세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럼 이 글자 바꾸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한 장을 넘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나와. 이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자, 해보세요. 자, 이거는 업무가 5개입니다. 이거는 업무가 1개입니다. 이거는 업무가 4개입니다. 됐죠? 그럼 5개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오늘 1개는 제끼겠습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재심사. 요거 뭐다? 심사. 통과합니다. 그래, 나중에 그거는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은 꺼놓고 공부할게요. 업무를 보세요. 왼쪽에 보세요. 심사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거는 나오면 고맙지.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처음에 갑니다. 1번입니다. 죽었습니다. 정책개발. 2번입니다. 연구개발. 3번입니다. 재심사. 4번입니다. 양성.
5번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다음에다 답입니다. 정책 개발하면 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연구 개발하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그럼 질문입니다. 중앙진행 업무는 5개거든. 그래서 딱 외울 때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여러분들 징계를 할 때도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걸 딱 외우세요. 통과.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딱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앞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33페이지를 갑니다. 33페이지에 제일 위에 제목을 보세요. 회의 찾았습니까? 네. 5번으로 내려오세요. 통지에 되면 통지에 첫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5일 전까지. 그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5일 전까지.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제 손을 봅니다. 우리가 개모임을 하지. 개모임을 합니다. 개모임을 하면은 회장이 개모임을 소집한다. 오더와이더 총무가 소집한다면 안 됩니다. 회장이 소집한다고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 발급받았죠. 동직원이 떼줬다. 동장이 떼줬다. 아니네, 괜찮습니다. 그 직인이 누구 직인이 찍혀요? 동장. 그건 동장이 떼준 거지. 우리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았죠. 오케이? 구청 공무원이 떼줬다. 구청장이 떼줬다. 구청장. 그래 공부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이해를 할 건 넘기면 됩니다. 회의 소집은 개모임하고 똑같다고 하세요. 회장이 소집합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합니다. 이런 거나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 일자를 알려야 되거든. 며칠 전까지 알린다? 5일.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 그러면 공부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옛날에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칠판을 보세요. 중앙지령인의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오더와이더 지방지령인의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오더와이더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오더와이더 전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전에 위원도 시작 5일에서 10일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똑같기 때문에 업무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통과. 잘했습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청량 적부 심사거든. 밑줄을 꺼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청구를 갑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게 관할 시도지사를 동그라미 칩니다.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됐죠? 3번으로 내려오세요. 회부입니다. 회부. 첫째 줄에 30일 이내 줄 것을. 둘째 줄에 회부하여야 한다 할 때 회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자, 35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심의 의결입니다. 둘째 줄에 밑줄을 껐습니다. 60일 이내 심의 의결. 한 칸 밑에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줄 것입니다.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 그럼 5번의 의결서 송부입니다. 둘째 줄에 줄 긋지 마세요. 서명 및 날인한 지적청량적 의결서를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송부. 그럼 6번입니다. 첫째 줄에 7일 이내, 둘째 줄에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통지. 그러면 7번으로 갑니다. 재심사입니다. 자, 둘째 줄에 밑줄을 껐습니다.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중앙지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요래 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그럼 출발은 자, 요렇게 볼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 요래 됐죠? 그럼 첫 번째 청구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통지가 있어요. 여기에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중앙지저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통지가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자 보세요. 출제위원이 심사를 묻는지 재심사를 묻는지를 차단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절차는 답이 똑같습니다.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읽어보세요. 시작. 심사. 심사는 중앙이다, 지방이다? 지방. 요 지방이 떴거든. 그럼 요 라인에는 시도지사가 떠야 됩니다. 국장이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오세요. 요거는 무슨 심사? 재심사. 재심사는 중앙지리위원회에서 하거든.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국장이 떠야지. 시도지사가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됐죠? 그러면 글자를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청량을 하면 있잖아요. 청량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청량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불이익 보는 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등록한다. 검사받고 등록한다. 검사. 청량을 하면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몇 개? 2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2심제라. 2심제. 심사, 재심사. 됐죠? 그럼 요리 와보세요. 자, 이러세요. 여기까지 하면 청량을 했는데 보세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소리는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때 청구는 당연히 소유자가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합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거든. 청량을 하는 지적 청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를 하면 자, 글자를 보세요. 관할 시도지사.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이랍니다.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하느냐,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하느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거쳐다, 에게다, 거쳐.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에게였어요. 에게.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합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다 하는데 어디를 거쳐서 간다? 시도지사요. 그럼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지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 보낸다 이 말.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받았거든. 받았다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이 중대해가 60일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마다 있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심의 의결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송부 받았지.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네. 요구자들에게 통지를 해준다. 이 말. 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이리 와보세요. 보세요.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를 해. 회의 소집 일자 알리는 거는 시작 5일. 적부심사를 알리는 거는 시작 7일. 요걸 지그재그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위원회 회의 소집은 5일 전까지 알리는 겁니다. 적부심사 결과를 알리는 거는 7일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은 결과를 통지받았거든. 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마다 있다.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라는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한다. 오덱스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오더와이더 O. 요 재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다? 90.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 좌측과 우측이 답이 같으니까.
답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회부는 며칠이다? 30일. 심의여기는 며칠이다? 60일. 연장은 며칠이다? 30일. 송부름 없이, 지체 없이. 통지는 며칠이다? 7일. 그렇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알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잘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봅니다. 여러분들 38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38페이지는 아까 전에 제일 위에만 보세요. 재심사가 있죠. 심사와 재심사는 답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깁니다. 교과서 42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잘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41페이지의 제목을 잠깐 보면 지적 이렇게가 나오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으로 하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했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지적에서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토지의 표시.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있잖아요. 지적 공부가 뭐냐 이러면, 자 보세요.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요래하면 돼요. 자, 다른 해봅시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어요.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놓은 장부는 대장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도면이라고 해요. 토지의 표시를 숫자, 좌표로 그리는 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교과서 85페이지를 한번, 84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84페이지. 여기 그 84페이지에 보면은 토지 대장이라고 나와야 안 나요? 대장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대장이.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 89페이지를 가보세요. 90페이지를 볼까요?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게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이 그렇게 생겼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보면은 경계점 자료등록부라고 나오죠? 경계점 자료는 그렇게 생겼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랍니다. 머릿속에 딱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 그럼 주민등록증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면 저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발행일자, 발행기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사진이 나오고 직인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아,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 어떻게 생겼지? 이러면은 그냥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쭉쭉 나오지 뭐. 맞죠? 그래, 아, 그렇게 생겼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거든. 그림을 먼저, 장부의 모양새를 먼저 보는 거라. 그러면, 아, 이래 생겼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만 대놓고 할게요. 지적 공부의 종류입니다. 자,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여기 보세요. 요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그러면 지적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호적. 사람에 대한 가계도가 호적이에요. 그럼 사람에 대한 가계도라는 게 내 성씨가 어떻게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그게 가계도지 가계도.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가계도가 지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계도, 토지에 대한 가계도. 그럼 토지에 대한 가계도라는 게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 지목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경계는 어떻게 되고 그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토지의 뭡니까?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까 그랬죠. 요거는 요래만 딱 공부를 합니다. 요거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 나오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 주소라고 부르죠. 주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그럼 여기서 100이 있죠?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요거는 시작.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 지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이거는 한개입니다.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이죠. 그럼 아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재입과, 통과. 그 다음에 좌표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보세요.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다, 좌표 아니다? 좌표. 그럼 토지를 여기다 하나 그리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점이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그럼 요거는 뭡니까? 시작. 경계. 요거는 시작. 경계점.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이랬어요. 이걸 나중에 부호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서 1, 2, 3, 4.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자, 정리합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정답입니다.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자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요 좌표로 청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꾸불꾸불해야 된다. 이는 꾸불꾸불한 땅에서는 못 써요. 그러면 산 있죠.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0%가 산이거든.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농촌 있죠?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는 신도시에서만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이런 지역에서만. 오케이. 네. 그 만약에 평촌 신도시가 있다, 분당 신도시가 있다, 그런 데서만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15%. 퍼센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변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부 지역에서만 쓰고 뭐다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이제 배우러 가는 거는 이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자, 요 글자만 딱 공부를 합니다. 등록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자, 여기 오죠. 신청입니다. 여기다 직권입니다. 여기에 결정입니다. 자, 요 그림을, 요까지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려져야 됩니다. 모든 토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름을 올려야 된다. 모든 사람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신고를 통해서. 자동차를 샀지, 차량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사람도 태어나면 등록을 하거든. 그래야 국가가,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 있고, 그걸 알 수 있지. 그래야 세금을 부과하지. 맞다. 그럼 토지도, 모든 토지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장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등록을 다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을 올려야지.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지.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냅니다. 책으로 가입시다. 자, 책으로 가입시다. 잠깐만. 그러면 좋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